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을 만나는 게 숙제처럼 느껴지나요?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지만 사실 그 안에서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야위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신이 쳐놓은 그 보이지 않는 벽의 정체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어느 날 문득 핸드폰의 연락처를 뒤적이다 결국 아무에게도 메시지를 보내지 못한 채 화면을 끄신 적이 있나요? 친구들의 부름이 반갑기보다 무슨 핑계를 대고 거절할까 고민하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혼자가 편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 뒤에 형용할 수 없는 공허함이 그림자처럼 따라붙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휴식이 아니라 심리적 고립의 시작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타인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감정의 과부하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과 부딪히며 발생하는 미묘한 눈치 싸움, 예상치 못한 거절, 그리고 나를 향한 평가들로부터 나를 보호하려는 무의식적인 선택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철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서 타인의 감정까지 받아낼 여력이 없을 때 우리는 동굴 속으로 숨어드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인 A씨는 예전엔 모임의 중심이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모든 약속을 끊었습니다. 겉으로는 요즘 혼자 책 읽는 게 좋아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 느껴지는 내가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감당하기 버거워진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안전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세상과 연결되는 근육은 조금씩 퇴화합니다. 결국 타인과 마주하는 것 자체가 거대한 숙제처럼 느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정말 혼자가 좋아서인가요? 아니면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미리 문을 잠근 것인가요?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오늘은 거창한 모임 대신 아주 짧은 안부 인사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에게 보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는 지금 연결을 원하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흔히 혼자 있는 시간을 선택할 때 그것이 나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어책이라고 믿습니다. 타인의 무심한 말투, 나를 향한 은근한 비난, 혹은 기대했던 만큼 돌아오지 않는 관심에 상처받기보다 아예 그럴 가능성을 차단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회피형 방어 기제입니다. 상처라는 화살이 날아올 수 있는 들판을 떠나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튼튼한 성벽 안으로 숨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성벽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성벽은 외부의 적을 막아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그 안에 가두는 감옥이 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성문을 굳게 닫으면 비난이나 상처는 들어오지 못하지만 온기나 지지, 사랑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 또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결국 성 안에서 우리는 안전함을 느끼는 동시에 지독한 정서적 기갈에 시달리게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온함이 어느 순간 나만 세상에서 지워진 것 같은 소외감으로 변하는 시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먼저 다가와 점심을 같이 먹자고 제안했을 때 아니요, 전 혼자가 편해요 라고 반사적으로 거절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겉으로는 주도적인 선택처럼 보이지만 속마음은 함께 밥을 먹다가 대화가 끊기면 어떡하지, 나를 재미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이 앞서고 있을지 모릅니다. 실패가 두려워 시험을 포기하는 것처럼 관계에서 느낄지 모를 불편함이 무서워 연결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회피의 습관은 우리를 점점 더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만나는 근육도 쓰지 않으면 퇴화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거절이 편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거절 뒤에 찾아오는 적막함이 더 무겁게 느껴진다면 이제는 그 성벽의 높이를 조금 낮춰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은 거절하지 않기가 아닙니다. 대신 내가 무엇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았는지 그 두려움의 목록을 머릿속으로만 그려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고 싶었던 것이 자존심이었는지 아니면 평온함이었는지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성벽의 작은 창문을 내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도 누군가의 사소한 표정 변화에 가슴이 철렁하거나 거절당할까봐 아예 부탁조차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과거의 경험이 남긴 심리적 각인으로 설명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께 투정을 부렸을 때 싸늘한 외면을 받았거나 학창시절 친구들 사이에서 은근한 소외를 경험했던 기억들이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 타인은 믿을 수 없고 나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왜곡된 지도를 그려놓은 것이죠. 이 지도를 들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타인의 평범한 반응은 모두 공격이나 거절로 해석됩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바빠서 연락이 늦는 것뿐인데도 역시 나를 무시하는구나
혹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라며 인지적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를 몹시 지치게 만듭니다. 타인의 마음을 추측하고 대비하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리니 차라리 아무도 만나지 않는 고립을 선택하는 것이 뇌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생존 전략이 되는 셈입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 동료가 커피를 사러 가며 동행을 제안했을 때 거절이 무서운 사람은 내가 가서 분위기를 망치면 어쩌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결국 일이 바빠서요 라고 거절한 뒤 멀어지는 동료들의 뒷모습을 보며 안도감과 동시에 씁쓸한 박탈감을 느낍니다. 이 과정에서 내면의 아이는 속삭입니다. 거봐, 안 가길 잘했어. 상처받을 뻔했잖아. 하지만 이 속삭임은 보호가 아니라 고립을 정당화하는 독백일 뿐입니다. 변화의 실마리는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를 분리하는 데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나를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지금의 당신은 그때보다 훨씬 유능하고 누군가의 거절 한 번에 무너질 만큼 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거절은 그 사람의 사정일 뿐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성적표가 아닙니다. 오늘의 심리 루틴은 아주 간단합니다. 타인의 반응을 내 멋대로 해석하기 전에 딱 한 번만 멈춰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건 그 사람 마음이고 내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 이 작은 의심이 당신을 과거의 망령으로부터 구원할 첫 번째 열쇠입니다. 진짜 독립적인 사람은 타인과 함께할 때의 즐거움도 알지만 혼자 있을 때의 고요함도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함을 가집니다. 반면 고립된 사람은 타인과 섞이는 것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혼자를 선택당한 상태에 가깝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짜 독립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난 원래 혼자가 편해 라는 말은 때로 난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을 거야. 그래야 안전하니까 라는 슬픈 선언일 수 있습니다. 타인과의 연결을 완전히 차단한 채 세운 독립은 기초공사가 부실한 건물처럼 작은 정서적 충격에도 쉽게 허물어지곤 합니다. 상황을 하나 가정해 보겠습니다. 몸이 몹시 아픈 날, 누군가에게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라는 말을 꺼내기보다 혼자 끙끙 앓며 약을 찾아 먹는 상황입니다. 민폐 끼치기 싫어서 라고 자회하지만 사실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돌아올지 모를 무관심이나 거절이 더 아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독립은 나의 취약함을 인정하고 필요할 때 손을 내밀 줄 아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타인과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나를 지키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여러분의 독립은 어느 쪽인가요? 즐거워서 혼자인가요? 아니면 무서워서 혼자인가요? 만약 후자라면 이제는 기댈 줄 아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완벽하게 혼자 서 있으려 애쓰지 마세요. 사람은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 때 비로소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실천 팁은 아주 소소한 부탁 하나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것 좀 도와줄래? 처럼 가벼운 요청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랜 시간 고립된 사람들에게 세상 밖은 지나치게 밝고 소란스럽게 느껴지기 마련이죠. 누군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내 사소한 실수 하나를 비웃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스포트라이트 효과라고 부릅니다. 실제보다 타인이 나를 더 주목하고 평가한다고 믿는 인지 왜곡 중 하나입니다. 이 장벽을 넘기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감정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근육이 튼튼한 사람이 무거운 짐을 들어도 허리를 다치지 않듯 정서적 근육이 단단해지면 타인의 가벼운 평가나 무관심에도 크게 휘청이지 않게 됩니다. 이 근육의 핵심은 자기 객관화와 감정 분리에 있습니다. 상대의 반응은 그 사람의 영역이고 그에 대한 내 반응은 나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구분하는 연습입니다.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다가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인다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묘사해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 앞의 음식과 대화에 집중하고 있다. 저들은 나를 스쳐 지나가는 풍경으로 여길 뿐이다. 라고 말이죠.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사실을 바라보는 훈련을 반복할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의 연습은 시선 돌리기입니다. 밖을 걸을 때 사람들의 표정을 살피는 대신 하늘의 색깔이나 가로수의 모양 혹은 내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외부로 향해 있던 불안의 안테나를 현재의 감각으로 가져오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평온을 되찾는 큰 힘이 됩니다. 고립의 동굴에서 나오는 밥은 입구를 막은 커다란 바위를 단번에 치우는 괴력이 아닙니다. 그 바위 틈새로 비치는 작은 빛을 따라 아주 조금씩 매일 한 걸음씩 밖으로 발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완벽한 인간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세요. 사람 곁으로 간다는 것은 나를 모두 내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적절한 거리에서 온기를 나누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내가 먼저 완벽해져야만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빈틈을 조금씩 드러낼 때 그 틈 사이로 누군가의 진심이 스며들 자리가 생깁니다. 핵심 요약, 고립의 정체. 혼자가 편하다는 감각은 때로 방어 기제일 수 있음을 인지하기. 타인의 시선은 생각보다 관대하며 거절은 나의 가치와 무관함. 진정한 독립, 기꺼이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유연함 기르기. 실천 루틴 체크리스트. 눈인사 나누기, 주변 사람에게 짧은 목례 건네기. 안부 메시지,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지인에게 가벼운 인사하기. 혼자만의 박, 카페나 공원 등 타인의 온기가 있는 장소에 머물기. 감정일기, 오늘 느낀 소외감이나 두려움을 글로 적고 다독이기. 부탁 연습, 아주 사소한 도움, 문 잡아주기 등 요청해보기. 당신은 결코 혼자여야만 안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당신. 오늘 그 작은 문을 열고 한 걸음만 밖으로 나와보세요. 세상은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따뜻한 손길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본 콘텐츠는 치료 진단이 아닌 일반적인 심리 정보 제공 목적이며 지속적 고통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